오늘 첫 그 내용은 마음을 키우는 회복 탄력성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탄력성을 키우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제 삶 속에 이렇게 끌려왔을 때 그것을 탁 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탄력성을 키우는 책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읽어보지 못하신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 이번에 이 책을 집중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제 그 중앙일보에서 나온 소개한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얼핏 보니까 명상하고 또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들이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바로 이 책 속으로라는 소개된 건데요. 어, 페이스북 우리 최고 경영자죠. 이분 우리 직접 어, 그 저자가 셰릴 샌드버그 그리고 애덤 그랜트 이 두 저자인데요. 이 두 저자가 함께한 게 바로 마음의 근육, 탄력성을 키우는 그런 회복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소개 한번 해드리고요. 음, 여러분들도 마음의 탄력성을 키우는 방법이 뭘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예. 음,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스트레스가 없는 일상은 없다. 완벽한 삶도 없다. 학자들은 여기에 더 심한 말을 보태기도 한다. 행복이란 없고 행복한 성격만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들은 행복이란 없고 행복한 성격만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그 법문에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행복과 고통은 이렇게 손바닥같이 맞대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행복한 순간이 있으면 고통받는 순간도 같이 따라온다라고 모든 뭐 법문이나 그리고 서적에서는, 인문학 서적에서는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보면은 행복이란 건 없고 행복한 성격만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또한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음, 프랑스 정신과 의사가 있대요. 이분이 몇 년 전 한국을 찾았을 때 행복은 균형의 문제이자 인성의 문제라고 말한 바가 있다. 이분이 바로 프랑스 의사 그 어, 프랑수와 르롤르라는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행복은 균형이 문제이자 균형의 문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뭐가 있어서 행복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삶의 균형이 발라질 때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책이네요. 이 내용만 딱 들어봐도 행복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복은 균형 잡힌 일상생활 속에서 오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그 사람의 인성의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이 뭘까? 행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지? 항상 고민하며 살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책에서는 행복은 균형 잡힌 삶에서 온다. 뭔가 와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리고 성공을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리고 어떤 뭔가 대가를 받아서 그걸 이루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인생의 균형이 잡힐 때 행복은 나의 삶에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복은 인성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행복을 가지는 건 성격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은 돈을 많이 벌고 대단한 성공한 사람이고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성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평상시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분이라면 절대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할 수 있는 균형과 인성은 어디에서 어떻게 얻어야 할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균형적인 문제를 잘 맞추고 삶의 균형을 맞추고 그리고 내 마음의 인성을 키우면 되잖아요. 이 두 가지만 딱 가지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있죠. 행복할 수 있는 균형과 그리고 그런 인성은 어디에서 어떻게 얻어야 할까?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마음의 회복, 근육 키우기, 마음의 근육 키우기, 그리고 마음의 탄력성을 키우는 그런 책들이
대거수 베스트셀러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면은 내가 좀 더 행복을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계속 여러분들과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할 수 있는 균형과 인성은 어디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회복 탄력성 이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다. 마음의 회복 탄력성이란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일컫는다. 그게 탄성이라고 하죠. 뭐 고무공을 이렇게 딱 잡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근데 우리의 마음도 누군가가 충격을 받고 힘든 상황이 오면 그걸 딱 맞았을 때 탄력 있게 제대로 제자리에 행복한 마음을 균형적인 마음, 고요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죠. 행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되겠죠. 내가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이 충격이 그냥 깡통 캔처럼 탁 찌그러져 버리면은 그냥 내 마음은 항상 상처가 있지만 내 마음의 탄력성, 회복되는 탄성을 잘 키워놓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힘든 상황이 딱 와도 고무공처럼 탁 튕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은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는 힘을 일컫는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시련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이나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해보다 보면은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되돌아오는 게 한마디로 무슨 소리죠? 뭔 소리야 이게? 깜짝이야. 예, 반갑습니다. 예, 자, 회복 탄력성이란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일컫고요.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이런 시련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내 마음의 긍정적인 마음을 키우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 회복되는 마음의 탄력성은 심리학에서는 바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거라고 해요. 긍정적인 힘을 가지는 거. 그래서 이거 최근 출간된 옵션 B와 E형 인간, 이 성격의 재발견에는 각기 큰 역경과 일상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법을 다룬 책이라고 합니다. 저자들은 이 행복 탄력성은 근육처럼 후천적으로 노력과 연습을 통해서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복 탄력성은 지금 여러분들 바로 키울 수가 있다요. 내가 타고난 그런 회복 탄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그 배터리가 없다. 맞네요. 이거 배터리 없구나. 예,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똑똑하신 우리 귀정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댓글 다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분들, 옵션 B나 이형 인간, 이 성격의 재발견, 베스트셀러 이 책을 쓰신 분들이 간추려서 핵심으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러니까 탁 튕겨나왔을 때 내 마음의 근육에 누군가가 친구가 야, 너 정말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래? 내가 좀 그래? 그래, 너도 만만치 않아.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래? 못생긴 사람 눈에는 못생긴 사람만 보이는 거지. 뭐 이렇게 탁 탄력 있게 재치 있게 이렇게 탁 치는 거죠. 제 아는 동생 중에서 한 명도 이 친구는 굉장히 좀 살이 쪘어요. 살이 찌고 뚱뚱한데 계속 자기를 이렇게 야, 너 살 좀 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누군가가 얘기하면은 저는 얘기한 적은 없지만 얘기하면은 나 이게 좋아. 아주 마음도 느긋해지고 좋아. 추위도 덜 타고 말이야. 이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고민이 없어요. 그리고 살은 쪄요, 계속. 아무튼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중요합니다. 근육처럼 이걸 어떻게 후천적으로 키울 수 있을까?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자, 과연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네.
자, 저도 궁금합니다. 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삶은 완전하지 않다. 삶은 완전하지 않다. 이것이 첫 번째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노력이라고 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삶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인정하는 거. 예, JY 채님 라이브 처음 듣는다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삶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인정하는 게 마음의 탄력성,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첫 번째 단계래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내 삶을 완전하지 않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래요. 내 삶은 완전하고 완벽하고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내 마음이 힘들어진대요. 그래서 상실도 슬픔도 시리도 철저히 개인적인 감정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상실의 마음 그리고 슬픔 그리고 또 때론 시리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감정이잖아요. 근데 이 감정은 그저 감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 우리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명상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생각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5만 가지 내 모습의 한 감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감정에 집중하면은 내가 슬픈 감정이 있으면 슬픈 감정에 집중하는 내 모습을 발견해 버려요. 또 시리에 차면은 시리에 찬 내 모습을 발견해 버리고 항상 그렇게 어떤 감정에 치우쳐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평생 힘들게 산대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뭔가에 이 감정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우울하고 힘든 감정, 때론 배신당하고 때론 힘들고 이런 감정에 집중하는 순간 바로 내가 철저하게 내 감정 속에서 감정의 그 감정 속에서 노예처럼 삶을 좌지우지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어둠과 감정 속에서 뚫고 지나가야 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나 자신의 몫입니다. 나 자신의 몫.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의 몫이니까 이거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철저히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라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 근육을 키우는 첫 번째, 내 삶이 완전하지 않다. 그리고 내 감정은 그냥 개인적인 감정일 뿐이다. 이것에 집중하지 말자. 그리고 이 감정이 들면 그냥 툭 치고 내가 밀고 지나갈 것도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나의 몫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이님 감사합니다. 템플스테이에서 새벽 예불 마치고 사람다운 모습으로 보자고 하셨을 때 진짜 빵 터졌다고. 예, 다이님 고맙습니다. 그때 어두컴컴해서 다들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래도 조명이 없어서 다행이었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삶은 완벽하지 않다. 페이스북 최고 운영 책임자인 세릴 샌드버그 이 저자입니다. 이 48세인데요. 페이스북 최고의 운영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세릴 샌드버그. 그 사람이 한 말이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상실도 슬픔도 시리도 철저히 개인 감정이다. 그리고 어쨌거나 그 어둠을 뚫고 지나가는 것은 나 자신의 몫이다. 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인 세릴 같은 경우도 그 화려한 배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 그에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릴 샌드버그 같은 경우도 이 책의 저자인데요. 적어도 어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정말 그는 화려하고 완벽한 존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던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 세릴이 한 말입니다. 적어도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런 완벽한 화려한 배경이라고 소문날 정도로 그 사람의 인생은 완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버드대 경제학과와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을 최우수로 졸업했고 세계은행 맥킨지를 거쳐서 27세에 미국 재무부 수석 보좌관으로 일했고요. 2001년도부터 2008년까지 구글 부사장을 거친 뒤 2008년부터 페이스북에서
일해 왔다고 합니다. 브룸버그 비즈니스 웍 위크는 그를 미국의 미래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고. 자, 근데 이렇게 구글 부사장이고 페이스북에 정말 대통령 후보까지 거론되는 그 세릴이라는 인물이 어떤 예고 없는 일이 찾아옵니다. 시련이 찾아오죠, 시련. 2015년 아이들을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모처럼 남편 데이비드 골드버그, 그러니까 이 세릴은 여성분입니다. 남편과 함께 떠난 멕시코 휴양지에서 남편이 갑자기 사망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그 사람, 세릴이, 미국 대통령으로 거론되는 인물이었던 그 세릴이 멕시코 휴양을 가다가 남편이 휴양지에서 갑자기 사망한 겁니다. 세릴에게는 아주 든든한 사람이었고 평생 그의 어깨와 머리를 기대고 살아가리라 생각했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휴가지에서 1시간가량 낮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남편의 의자가 비어 있었대요. 그리고 후에 헬스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남편을 발견합니다. 그때 그 심정을 세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도 헬스장이 어디죠? 라는 말을 들으면 숨이 턱 막히고 온몸이 굳어버립니다. 앞으로도 그 말을 들으면 심장이 요동칠 것 같아요. 정신없이 장례식을 치렀고 남편 없는 그의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그것은 결코 내 자의로서 선택하지 않았을 삶이고 철저히 무방비 상태에서 맞닥뜨린 삶이라고 그녀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삶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또 삶을 알게 되죠. 음, 어, 어떤 느낌이었을지, 최근에 참 그 김주혁 씨의 사망 사건만 봐도 삶이란 거는 어느 순간 내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하루하루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키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참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옵션 B는 책인데요. 샌드버그와 애텀 그랜트 와튼 스쿨 심리학자가 함께 썼습니다. 이 두 분이 함께 쓴 책인데요.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바로 이 두 분입니다. 이 두 분이 함께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마음의 그 탄력성, 회복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샌드버그는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자신의 경험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절절하게 털어놨다면 이 그랜트 교수는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구축하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실과 역경으로 항상 삶은 마주한다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살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그리고 때론 실직, 그리고 사업의 실패, 때론 이혼, 질병 등으로 항상 마주하게 된다. 이 마주함을 옵션 B라고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옵션 A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이제 옵션 B는 한마디로 내가 살아가면서 사업의 실패라든가 이혼 그리고 병에 걸린다든가 죽음, 실직,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옵션 B라고 차트를 만든 거죠. 근데 이 옵션 B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바로 마음의 근육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명상에 대한 얘기를 항상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책의 저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에 달렸다. 마음의 탄력성에 달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주제는요. 회복 탄력성은 최근 정신의학부터 심리학, 교육학 등의 영역으로 주목받는 개념이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오뚜기 정신이다. 이 개념은 긍정심리학에서 나왔다. 이 또한 또 한 번 얘기되죠. 나는 긍정적이다. 이 명상의 또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는 긍정적이다 채환이라고 치면 그 명상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뚜기 정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도 바로 긍정적인 심리학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심리학 교수 마틴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역경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봤다고 해요. 그가 바로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셀리그먼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건을 마주했을 때,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나 죽음이나 헤어짐 이런 것들과 마주했을 때 회복을 방해하는 세 가지 생각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탄력성 있게 되돌아오지 못하는 세 가지 생각, 나쁜 생각이죠. 그러니까 회복을 방해하는 생각이 뭐냐면, 첫째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마음을 회복을 방해하는 세 가지 방법. 마음의 회복을 방해하는 세 가지 생각. 이 생각이 뭐냐? 바로 첫째가 뭐냐면 이게 내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이게 내 잘못이다. 이게 내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첫 번째 마음의 탄력성을 회복할 수가 없대요. 자책하는 거죠.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이건 다 내 잘못이야. 자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처음 회복을 방해하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회복하기 힘든 그런 두 가지 방해, 이제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방해 요소가 뭐냐면, 둘째는 이 사건이 다른 데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하나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 가족, 내 직장, 내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계속 믿는데요, 스스로.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계속 가지는 거겠죠. 자, 셋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히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을 거라고 좌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공통적인 게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바로 여러분 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잘못이야. 이 사건 때문에 다른 영향을 끼치면 어떡하지? 내가 다른 좀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여기서 헤어나오지면 못하지? 헤어나올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다 부정적인 생각들이죠. 이런 것들이 마음을 상처를 받았을 때 회복하지 못한대요. 우리 그 마음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귀점 명상 가족분들이. 그럴 때 이 세 가지를 잘 곰곰이 보셔야 돼요. 내가 이게 태어난 게 내 가족 잘못이고 내 집안 잘못이고 그리고 내가 이곳에 태어난 게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가? 때론 이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이 일 때문에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여기서 좌절하지 않을까라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 삶에서 회복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세 가지 덫에 걸렸다고 합니다. 세 가지 덫에 걸렸대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그 심장마비로 피를 토하고 죽은 그 우리 세릴의 남편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 세릴 샌드버그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덫에 걸렸대요. 처음에. 아무리 성공하고 못하면 뭐합니까? 남편이 갑자기 여행지에서 사망을 했는데 그 마음의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때 이 세릴 샌드버그가 세 가지 부정적인 덫에 딱 걸리게 됐대요. 자, 뭘까요? 내가 남편을 조금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미리 건강검진을 받고 더 건강하고 좋은 음식들을 내 남편에게 먹였다면 그렇게 갑자기 사망하는 그런 결과가 나의 잘못이 아닐까? 좋은 음식을 섭취하게 해주지 못한 내 잘못이 아닐까? 아내로서.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대요. 당연하겠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족인 누군가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친구나 내가 조금 더 일찍 발견했다면 119에 신고했다면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계속 생각이 될까요? 정말 그 슬픔이 어떻게 보면은 거머리처럼 내 몸에 계속 달라붙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과 아이들 앞에서 영원히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네. 지수님 반갑습니다. 임수연님, 예, 고맙습니다. 예, 할 수 있어요. 영선님 고맙습니다. 정말 힘들죠. 그쵸? 그런 상황이 되면. 근데 이것에서 집중하고 세 가지 덫에 걸렸다가 이제 이 주목할 것은 이 샌드버그가 조언을 받아서 명상이나 심리적인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것들을 훈련을 계속 했대요. 네, 구독, 좋아요 고맙습니다. 지수님. 계속 훈련을 했대요. 그래서 미리 이제 명상이나 마음 치료를 통해서 계속 훈련을 했대요. 훈련을 한 결과 언제나 그리고 결코라는 극단적인 말을 최근에는 때때로와 최근에는 이렇게 바뀌었대요. 언제나 난 힘들 거야. 이게 아니라 결코 난 헤어나올 수 없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이 언제나 이 결코 이 두 단어를 뺐대요. 극단적인 말. 언제나란 말도 굉장히 극단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결코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근데 그것을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냥 최근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최근에나란 말. 그리고 때때로 힘들었지만 좋아질 거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긍정적인 말씨를 뿌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힘들고 직장 생활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힘들지만 때때로 힘들지만 이 상황에서 곧 좋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 얘기하면 말에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꾸려고 처음에 애썼대요. 이 샌드버그가. 말을 바꾸는 게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이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순간 말도 그렇게 바뀌는 거 이렇게 노력했대요. 그리고 슬프고 화가 날 때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슬프고 화가 나는 상황을 그냥 정상적으로 생각했대요. 우리 인간은 슬픔을 느끼고 그리고 화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때 그냥 이게 비정상적이고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는 당연한 생각이구나, 당연한 이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울고 싶을 때는 아주 실컷 울었대요. 제가 그래 지금까지 잘해왔어 라는 명상 올렸잖아요. 그 명상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그래 힘들더라도 가끔 울어도 괜찮아. 그래 그래도 난 다시 일어설 거니까 괜찮아. 그래 지금까지 잘해왔어. 이렇게 항상 얘기하는 게 그 명상의 가장 주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샌드버그 같은 경우도 똑같이 그런 것들로 그 훈련을 지속한 결과 그런데 기막히게도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된 방법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는 것이라고 털어놨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최악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정을 해봤대요. 남편이 아이들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만일 심장 부정맥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됐을까? 남편이 혼자 운동하다가 그래도 혼자 사고가 났지만 만일 남편이 아이들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그렇게 부정맥 사고가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삶을 끝낼 수 있었다. 하마터면은 가족 셋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그 순간 아이들이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있는 그 사실이 미치도록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문미자님. 맞아요. 명상 중에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여러분들 책을 사보는 건 좋은데 일단 책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베스트셀러들 마음 심리학, 그 뭐 마음 치유, 그리고 뭐 마음 근육 이런 쪽의 베스트셀러들 보면은 제가 한 말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깨달으신 분들이 글을 쓰겠죠. 예, 그쵸. 예, 말에 씨를 뿌려라, 지수님. 맞아요. 예. 미라님 반갑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풍경님. 자, 그리고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회복 탄력성은 성격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대요.
그래서 E형 인간 성격의 재발견 저자인 우리 병광호 박사님께서 그 써주신 책을 제가 지금 한번 소개해드리겠는데, 우리 병광호 박사님, 이분입니다. 바로 병광호 박사님께서 그 마음이 회복되는 탄력성은 성격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평생 연구해온 병광호 박사님께서 쓴 책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E형 인간 성격의 재발견인데요. 카톨릭 의대 교수를 역임한 그는 일찌감치 스트레스와 성격 그리고 건강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왔다. 그런 그가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성격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직접 만든 개념이 바로 E형 성격이다. 그러니까 우리 A형, B형, C형, A형, B형, O형 이런 성격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병강호 박사님이 얘기한 건 E형 성격입니다. E형 성격은 뭐냐? 바로 eustress입니다. eustress. 그러니까 좋은 스트레스란 뜻이죠. eustress. 한마디로 스트레스에 유연한 성격을 뜻한다.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대할 때마다 이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해서 나쁜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성격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만 보면 조건 반사적으로 화가 치미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느 날 그는 어쩌면 상사는 나의 성장을 위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자 마음이 편안해지더란다. 저자는 이게 바로 그의 몸에서 긍정 호르몬인 엔도르핀이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약간의 생각 전환만으로 엔돌핀이 나오고 호르몬을 분비하는 조절할 수 있는 E형 성격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 제가 고민을 하나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봉사하고 나눔을 일하는 그런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만나는 그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항상 자신의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저 친구 너무 이렇게 한다, 이렇게 질투하는 뒷담화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죠. 봉사를 하고 다 서로 돈을 받지 않고 봉사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계속 뒷담화가 들리니까, 봉사단체에서 그런 뒷담화가 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해서 봉사를 하는데. 그래서 참 고민이고 힘들다라는 그런 고민을 털어놨는데요. 저희도 우리 희망을 파는 사람들이 봉사단체지 않습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희망을 파는 사람들을 지나갔죠. 그리고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서로 봉사단체를 떠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봉사단체가 싫어서가 아니라 사람끼리 서로 협력이 안 되고 뒷담화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고, 저 사람 때문에 질투하고, 세 사람만 모이면은 두 사람이 편을 갖다. 이게 천사가 사는 천국에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희 희망을 파는 사람들, 귀천 가족들도 봉사자들이 모이면 당연히 그런 질투하는 사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건데, 일단 그걸 뒷담화하면서 그 사람을 질투하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 때론 질투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또 그런 일들이 끌려옵니다. 자기한테도. 그게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오는지 몰라요. 뒷담화하고 나쁘다고 계속 얘기하고 뒤에서 질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한 말이 그대로 자신의 삶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말이란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순간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저 사람이 나쁘고 저 사람이 보기 싫어도 저 사람의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장점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나쁜 면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하다가도 제가 그 1997년도부터 이 일을 해왔으니까 카페가 생기고 봉사단체를 하더라도 정말 오래 가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다 서로서로 질투하고 서로서로 싸우고 서로서로 말은 안 하지만 뒤에서 뒷담화하고 편을 가르고, 그래서 다 어떤 상황이 되면은 다 뿔뿔이 또 흩어집니다. 물론 또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지고 하지만 결국 그 질투하는 사람도 그 일을 그대로 자신의 삶에 녹아듭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봉사를 할 때는 방금 얘기했듯이 나를 어쩌면 그 상사나 동료, 그리고 봉사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 직장 동료, 가족, 하지만 이런 힘들고 뒷담화하고 나를 질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성장을 위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왕따를 당하고 질투를 당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이건 내가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고 내가 한 번 더 마음을 성장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하나의 단계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귀점 가족들도 분명히 그런 질투감이 생기기도 하고 함께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질투하고 편을 가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도 그렇게 도태됩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건 가족들, 내 가족도 그렇게 만들고요. 내 사회도 내가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영향력을 줍니다. 특히 좋은 말의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보다 악하고 부정적인 영향력은 더 빨리 퍼집니다. 우리가 검정색 그 물감을 흰색으로 바꾸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물감을 다 칠해놓고 그 페인트로 흰색을 맞추려면 힘들어요. 하지만 흰색을 검정색으로 만들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부정적이거나 안 좋은 생각, 질투, 시기로 가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그렇게 삶이 오롯이 그런 삶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좋지 않은 그런 기운들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일단은 비워야 됩니다. 비우고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오도록 아까 우리 그 유스트레스처럼 어느 날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은 성장하는 존재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 또한 생각을 전환하는 겁니다. 이 생각을 전환하는 순간 엔돌핀이 나오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마음속에 숨어있는 긍정을 가리키고 마음의 탄력이라고 말하는 이거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 때 이 마음의 탄력이 있으면 잘 꺼내서서 평소에 긍정적인 생각과 말로 평소의 마음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나는 긍정적이다, 나는 매 순간 행복하다, 나는 나를 사랑해 라는 그런 명상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계속해서 들으면 마음을 단련시킬 수가 있다고 박사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즐거움을 훈련하라. 지난 그 7월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중년의 회복 탄력성을 주제로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중년이 되면은 우리 가족들이 떠나는 경우가 많죠. 뭐 젊을 때는 돌잔치 오세요 이런 내용이 문자가 많지만 이제는 누군가 떠났다, 누군가 사망했다 이런 문자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여의기도 되고 친구들도 보내고 그리고 또 나이가 들다 보면 중년들은 꼭 실직을 하게 됩니다. 혹은 퇴직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경험을 한 중년들이 사실은 회복하는 탄력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도 어느새 저도 40대 어느새 중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년이 점점 길어지고 있죠. 우리 이제 100세 시대 아닙니까? 뭐 40세부터 60세까지도 중년이라고 이 뉴욕타임즈 즐거움을 훈련하라. 지난 7월 뉴욕타임즈에서 중년의 회복 탄력성으로 기사된 주제가 된 그런 세미나 기사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여의고 중년이 되면 실직과 퇴직 그리고 또는 중년이 되면 마음의 탄력성이 굉장히 절실한 시기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러면서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낙관주의를 연습하라. 그것도 안 되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라. 요게 중요합니다. 자,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방법.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가 참 힘들잖아요. 내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왔고 내가 평상시에 그 사람들을 회복 탄력성과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왔다면 그런 업식과 까르마가 있다면 그것이 안 된다면 낙관주의 그게 힘들다면 그것이 안 되면 낙관주의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과 희망이 있는 사람과 어울려라고 합니다. 어울려라.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봉사를 하고 복을 짓는 일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여러분들 반복하라고 하잖아요. 그 기부하고 공덕을 치으라고. 그러면 복을 짓고 거리에서 나눔을 하고 거리 모금을 해서 불우한 이웃을 돕고 그렇게 하잖아요. 뭐 짧게 말씀드리면 11월 마지막 주 일요일도 대학로 거리에서 저도 모금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은 모금 봉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불우이웃 돕기 모금 봉사 11월 마지막 주 일요일 5시에 대학로에서 한성아톨 CGV 대학로 한 CGV 바로 뒤에서 여러분들 하니까 오시면 좋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일요일 5시 대학로 CGV 바로 앞에서 합니다. 예.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낙관주의나 희망을 가지는 마음이 힘들다면, 연습하기 힘들다면, 그것이 안 되면 그런 사람과 어울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책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도와라. 이 책에서는, 지금 뉴욕타임즈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지금 우리 귀정 가족들이 다 하는 겁니다. 봉사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런 희망이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명상을 하는 거죠.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윤희님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쭉 해나가면 우리가 마음의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두 책이 공유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이 대목만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 인간은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둘째, 감사할 줄 아는 마음과 유머, 그리고 이것들은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셋째, 일상의 즐거움을 훈련하는 것, 그것이 행복에 가까워지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하고 희망적인 우리 귀정 가족들이 이곳에 모여서 같이 좋은 댓글 달고, 명상하고, 불국사 템플스테이 가고, 거리 모금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라는 얘기처럼 좋은 일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얼마나 삶의 마음의 탄력성을 키우는 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제가 구독, 좋아요 고맙습니다. 힘든 세상 함께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하지만 우린 매일매일 모든 게 좋아질 겁니다. 당신이 희망이기에 사랑합니다.